안녕하세요. 고래가 짬빵입니다. 우리가 구매 대행을 하거나 병행 수입을 할 때 이것저것 고려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환율 정보가 중요하고 환율을 자주 찾아보게 됩니다. 실시간 환율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항상 정확하고 확인하고픈 마음, 그리고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 대한 환율을 비교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자주 방문해서 우리가 원하는 통화를 선택하고 숫자를 입력해요. 하나로 상품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여러 가지 상품을 비교하거나 여러 통화를 함께 비교하고 싶을 때는 정말 쉽지 않고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환율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각 나라별 상품 가격을 비교하는 팁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팁을 업무에 추가해 놓으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환율을 조회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외환은행, 국민은행 등등 은행권 사이트도 있으며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러 곳 중에서 네이버의 환율을 조회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환율 조회 방법은 브라우저에서 환율로 검색을 합니다. 환율을 검색하면 기본적인 환율 정보가 나오고요. 여기에 환율 더보기를 하면 대표적인 통화의 환율이 쭉 나오게 됩니다. 직접 방문 주소는 이 주소이고요. 이 주소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복사해 놓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환율 정보를 엑셀로 가져와서 실시간으로 상품 가격을 각 나라별로, 각 통화별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가져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셀을 여시고요. 엑셀에서 데이터, 웹을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뜨고요. 이 새로운 창에서 방금 방문했었던 환율 정보를 가져올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면은요, 여기 스크립트 오류가 나도 얘를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봤던 웹페이지가 나오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환율 정보가 쭉 나오게 됩니다. 이 노란색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우리가 필요로 한 환율 정보만 선택을 하고요.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가져오기 클릭하고 어디에 가져올지는 현재 첫 번째 칸에 선택을 하고요. 속성을 클릭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파일을 처음에 열 대 정도 업데이트가 되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파일을 열 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열람미 조정을 해제를 하셔 보기가 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환율 정보가 쭉 가져왔습니다. 미국부터 폴란드까지 쭉 가져왔네요. 자, 이걸 가지고 파일을 열 때만 환율이 업데이트가 되긴 하지만 이게 바로 실시간 정보를 원하신다면 데이터에서 모두 새로 고침을 누르면 바로 업데이트를 실시합니다. 이 방법으로도 가장 최근에 환율 정보를 가지고 와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엑셀에서 사용할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트를 만들고 간략하게 상품을 소싱할 때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 보면 되는데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환율 정보를 방금 가져온 환율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목록으로 쭈루룩 조회할 수 있게 통화 리스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통화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통화의 환율 정보가 오른쪽 칸에 나오게 됩니다. 달러를 선택을 한번 해보면요. 1224원 현재 환율이군요. 이 기능은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여 환율 정보를 가져오게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 부분은 엑셀 활용 부분이기도 하니까 설정 방법은 생략하고 차후 제공해드리는 파일을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편에는 N으로 설정을 할 건데요. N화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 N을 선택을 하시면 N화의 현재 가격이 설정이 됩니다. 현재 환율 정보요. N은 100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누기 100을 하셔야 정확한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환율 정보는 정확하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상품을 찾아서 각 마켓마다 떻게 가격이 다른지 소싱을 할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으로 하겠는데요. 아마존 미국 사이트와 아마존 일본 사이트에서 가격을 같은 제품을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호미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호미 아주 유명하죠. 아마존에서 영주 대장간으로 검색을 하고요. 그렇게 해보면 약 세 번째 정도에 있는, 네 번째네요. 네 번째에 있는 호미가 동일한 제품으로 보입니다. 일본 사이트에서는 첫 번째 거고요. 미국 사이트에서는 16.89달러이고요. 16.89달러이고요. 일본 사이트에서는 1474엔이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아마존에서는 2673원이지만 일본 아마존에서는 16,709원이고요. 그 차액은 3,900원이 되네요. 여러분, 우리 일본에서 홈이 사서 미국에 팔면 4,000원이 남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호미는 한국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5,000원 정도 하네요. 다른 거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와인 오프너인데요. 동일한 제품을 찾기 위해서 제가 아마존 미국과 일본 사이트에서 모델명으로 검색을 해 놓았습니다. 찾아 놓았고요. 동일한 제품을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미국 아마존의 이 첫 번째 제품이고요. 10.95달러이네요. 가격을 10.95달러 입력을 해 놓고요. 일본 사이트에서는 12,361원 1엔이네요. 12,361엔. 어마어마한데요. 일본 엔으로는 14만 원이고 미국에서는 13,000원밖에 안 하는데 무려 12만 6,721원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환율 정보를 가지고 각 나라별 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저는 해외 제품 구매 당시의 가격과 배송비를 정확하게 책정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엑셀을 이용하여 제품 무게에 입력하여 배대지의 배송비를 정확하게 책정해 놓는 등 대부분의 비용을 확인 가능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팁도 많이 있긴 하지만 다음 기회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포토샵의 컨텐츠 어웨어라는 기능을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이미지 안에 중국어를 자연스럽게 삭제를 해 주거나 또는 원하는 썸네일 또는 상세 페이지 작업을 할 때 마법 같은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요 이미지인데 아쉽게도 위에도 한자가 있고 아래에도 한자가 있고 좌우 그리고 위에 빨간색 테두리가 있어요. 우선은 요 글자를 지워 줄 건데 이렇게 선택을 하고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어떤 색으로 채워줄지에 대한 창이 떠요. 여기서 블랙, 화이트 색상을 정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컨텐츠 어웨어 기능을 선택해서 OK를 누르면 주변 픽셀을 분석을 해서 그곳을 채워줍니다. 마치 이렇게요. 위에 테두리를 없애봅시다. 이렇게 똑같이 딜리트 키 누르고 엔터 키를 눌러서 없애주고 옆에도 없애주고 아래도 없애볼게요. 선택을 하고 딜리트 엔터. 여기가 이제 약간 애매하게 나는데 바로 이제 주변의 픽셀을 분석해서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에러가 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 다시 선택을 해서 지워주면 돼요. 이렇게 여러 번 선택을 해서 지워주고 여기는 너무 꽃이 부자연스러워지니까 아예 그냥 없애서 잔디밭으로 만들어 버릴게요. 자, 이 자체만으로도 일단 깔끔하게 됐는데 여기서 한번 그냥 재미삼아 요 문짝 한번 없애볼게요. 선택하고 딜리트 컨텐츠 어웨어. 자, 비교를 해봅시다. 원래 사진은 이랬는데 컨텐츠 어웨어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깔끔한 썸네일이 나왔어요. 이런 직사각형의 사진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정사각형의 썸네일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왼쪽을 기준으로 하자니 사람이 안 나오고 오른쪽을 기준으로 하자니 왼쪽 화면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위아래를 흰색으로 하기에는 뭔가 좀 많이 아쉽고요. 이럴 경우 컨텐츠 어웨어 기능을 저는 쓰는데요. 우선은 최대한 사진을 선택을 해주시고 복사 그리고 새로 만들기를 가서 정사각형의 썸네일을 만들 거기 때문에 가로와 크기와 같게 1346을 입력하고 만들기를 눌러서 이후에 붙여넣기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른쪽에 여기 레이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두 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으면 저 컨텐츠 어웨이 기능이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선택해주고 머지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합쳐줍니다. 이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요. 우선은 위쪽을 먼저 해볼게요. 위쪽을 선택을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죠. 그래서 위쪽을 붕 뜬 것을 없애주고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한번 해줍니다. 약간 어색하게 나오긴 했죠. 오, 이번엔 좀 그래도 그럴싸하게 됐죠. 자, 이제 밑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선택을 해주고 딜리트 확인. 짠! 이게 좀 자연스럽지 않나요? 뭐 약간 어색하다 싶으면 이쪽 다시 한번 해주면 되고요. 여기 다리 부분이 살짝 유령이 있는 듯이 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숲을 속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렇게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사람과 요 뿌리는 화면이 시선이 먼저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유심히 보는 분은 없을 것 같고 요 뒤에 있는 선 부분만 삭제를 해서 요 정도. 왼쪽에 직사각형의 그림이 오른쪽에 정사각형의 썸네일로. 자, 제가 예전에 잠깐 몸을 담았던 요 샤워풀이 샤워기 사진인데 요 사진을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여기 밑에다가 요 사진에 대한 샤워기 특징을 쓰고 싶은데, 자, 우선은 복사를 해서 사이즈를, 이게 픽셀이 상당히 큰데 가로 6240, 세로 4160인데 이걸 예를 들어 14160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서 위로 올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두 개의 레이어를 머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가 본격적이에요. 요 밑에다가 배경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리고자 했던 거는, 자, 딜리트를 누르고 확인을 눌렀는데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잘 안 나온 부분을 삭제. 그러면 좀 깔끔해졌죠. 여기도 뭐 이대로 해도 되고 검은색이 보기 싫다 그러면 삭제. 요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안녕 쩌니. 마치 위에 제품과 아래 글자가 이어진 느낌. 그러면서 이 상세 페이지가 하나의 스토리를 쫙 이어지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딱 끊어지는 느낌, 이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요 글과 그림이 연관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가끔 쫙 스토리가 이어지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하나의 기법으로서 이 컨텐츠 어웨어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